이어서 이제 다음 세 번째 순서 발표자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박종진 투자 전문가께서는 저희 미래에셋 부지점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 증권 투자 상담사, 펀드 투자 상담사 등 10년 이상의 투자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저희 디시온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스타트업 펀딩과 디시온, 투자 전문가로서 바라보는 스타트업 펀딩과 디시온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동영상에서 너무 선남선녀들이 나와서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투자를 한 18년 정도 투자업계에 몸을 담고 있고요. 제가 처음 투자를 배울 때, 시작할 때 배웠던 방법은 세계에서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찾아봤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현재도 굳건하시지만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제일 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책을 그 당시에 한 23권 정도 출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사보고 3번씩 정독을 하고 한 문장씩 요약을 한 다음에 23개의 문장을 다시 요약을 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내렸던 결론이 뭐였었냐면 위험 관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투자 원칙이 뭐였냐면 2가지 원칙이었는데 1원칙이 절대로 치명적인 손해를 보지 마라. 2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말아라. never forget. 강조한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투자의 목적은 큰 수익을 내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투자를 할 땐 안정적인 저축이 아니라 투자를 할 땐 높은 수익을 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에는 맹점이 하나 있는데 약점이 하나 있는데 위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투자를 했을 때 원금이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시되 그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 대상을 선정하실 때 그 위험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이거를 한번 따져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왜 디시온이 괜찮은 매력적인 투자 대상인지 오늘 제 맡은 시간을 통해서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투자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타트업과 같이 어떤 소규모 이제 신생 기업의 경우에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화면에 보이시는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4가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엔젤 투자는 제목에서 느껴지다시피 좀 이상적이죠. 엔젤, 천사처럼 진짜 그 대상을 믿고 투자를 한다 그런 거지만 비현실적인 방법이라 좀 대중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투자가 실패했을 경우에 원금 전체를 진짜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투자 방법입니다. 2번째 벤처 캐피탈은 뭔가 좀 사모펀드 형태로 운영이 많이 됩니다. 사모펀드라고 하면 어떤 불특정 다수가 소액의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특정 소수가, 보통은 법적으로는 50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 소수가 큰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다 아시죠? 블루오리라는 회사가 만들었었는데 그 회사가 사실은 게임을 개발하다가 돈이 떨어져서, 스타트업이다 보니 돈이 떨어져서 기술은 있고 괜찮은 인재들이었는데 돈이 떨어져서 사업을 접어야 되나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IMM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자문사에서 3인방, 그 회사의 핵심 인력 3인방을 믿고 투자를 해서 결국에 게임이 완성이 되고 대박이 났죠. 그죠? 그런 케이스가 벤처 캐피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액의 투자자가 투자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아예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에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조직이 자기네 프로젝트를 홍보를 하죠. 이거 괜찮은 건데 저희가 돈은 없고 기술만 있으니 모금 기간을 이제 온라인상에다가 목표 금액하고 모금 기간을 정해 놓으면 그걸 보고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액을 투자하는 거죠. 근데 그 소액이지만 모이면 큰 돈이 모여서 실제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계점은 뭐냐면 소액의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투자된 금액이 실제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검색하기가 좀 어렵죠.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실제로 증권사 애널리스트처럼 그 회사에 가서 알아본다? 그게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러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할 ICO 펀딩이라는 거는 주식 시장에서는 IPO라고 보통 많이 하죠. 주식을 어떤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는 가족 기업으로 해서 뭐 아빠 50%, 엄마 50%, 자녀 30%, 20% 이렇게 해서 처음에 기업을 운영하다가 나중에 이제 회사가 잘 되고 투자할 일이 생기면 그때는 투자 자금을 좀 모아야 되니까 그 공개해서 이렇게 상장시켜서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IPO를 하듯이 이 코인을 대중에게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ICO 펀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할 때 들어가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암호화폐가 있지만 이 DCON이 뭐가 다른가라는 부분을 좀 비교하시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하고 ICO 펀딩 중에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DCON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여러 가지 비교할 게 있지만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두 가지 다 투자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투자의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와 같이 크라우드 펀딩은 원금 보장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DCON도 원금을 전액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 VAT, 부가가치세 아니고요. Value Assurance 토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부 토큰을 이런 투자자에 대한 투자 원금의 일부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펀드로 조성해 놨다가 그 손실분에 대해서 일부를 보존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일부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 측면에서 보면 국세청에서는 모든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도 일종의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의 수익이 발생하면 15.4%의 그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DCO는 사실 여기 세금란에 쓰여 있지만 이건 세금이 아니고요.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은 없고 배당을 할 때 수익의 1% 정도를 리저브 펀드라는 형태로 또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그 화폐가 암호화폐 DCON이 많이 발행됐을 때 인플레이션을 방지한다든지 하여튼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리저브 펀드로 보관을 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투자 이후의 관리. 아까 크라우드 펀딩의 약점이 내가 투자한 다음에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를 알아볼 수 없다라는 점이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DCO는 그 마일스톤이라는 일정표죠. 일종의 이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기업이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일정을 목표로 해서 차근차근 진행해서 사업화해서 실제로 수익을 내겠다라는 일정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보고 투자를 할 때도 처음에 뭐 그 스타트업에서 원하는 금액을 전부 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50%를 먼저 투자를 했어요.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금이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진행되는 과정을 실제로 검증을 해보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이 지나갔을 때 다시 마스터 노드나 서브 노드들이 그 일정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투표를 통해서 합리적인 투표를 통해서 투자자와 서브 노드와 마스터 노드들이 투표를 통해서 더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걸 만약에 투자자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투자 프로세스도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그림에서 보다시피 한 14단계를 통해서 투자가 완료되게 돼 있는 것에 반해서
DCO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불필요한 단계들을 모두 삭제를 해버리고 7단계 정도면 투자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번거롭지 않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투자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 겁니다. DCON 토큰의 기본 정보를 보면 뭐 토큰명은 당연히 DCON이고요. Distribution is on 뭐 그런 뜻이죠. 토큰 심볼은 저희가 DSN 이렇게 잡았고요. 플랫폼은 ERC20인데 이건 이더리움 블록체인 그 토큰의 표준이라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뭐 전문가들은 아니시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발행량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10억 DSN이고 그 중에서 이걸 다 판매하는 게 아니라 판매 할당량은 5억 5천 DSN만 판매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뭐 소프트캡, 하드캡이라고 하는 건 판매 하한선, 상한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한선은 15,000 이더리움, 그다음에 상한선은 18만 3,333 이더리움을 잡고 있고요. 이더 비율은 그 1 이더리움하고 3,000 DSN하고 같은 가치로 저희들이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겠죠. 좋다 그러면 암호화폐라는 기술 그다음에 다 좋은데 여러 가지 암호화폐가 있는데 굳이 DCON이라는 암호화폐를 내가 선택해야 될 만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은 한 가지 축은 아까 그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어떤 바른 가치관이 될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DCON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이 어떤가, 투자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실 텐데 여기 보시면 뭐 제가 실명은 밝힐 수가 없어서 뭐 비코인, 아이코인, 티코인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여기 보시면 이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이제 판매되는 부분입니다. DCON도 마찬가지로 55% 정도를 총 발행 DSN 중에 판매를 할 거고 나머지 그 다른 암호화폐들도 60%에서 뭐 50% 정도를 판매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미판매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데 그 DCON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가 잘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 DCO는 미판매분 그러니까 55% 판매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팀이나 어드바이저 분배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어디다 사용할 거냐면 이것을 잔여 토큰들을 플랫폼 운영이나 커뮤니티 활성에 사용을 하겠다고 잡아놓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다른 그 암호화폐들은 여기 보시면 내부 팀에게도 20% 할당을 하고 어드바이저들에게도 5% 할당하고 하듯이 작게는 40%에서 50%를 총 발행분의 40에서 50%들을 할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DCON의 경우에는 그것들을 내부 팀원들이나 어드바이저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분배하지 않고 어떤 이 DCON의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라고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40%라는 게 20% 회사 보유분하고 20% 회사에게 할당된 부분 이 40%를 1년간 락업을 걸어놓는 거죠. 락업을 걸어놓는다는 거는 판매할 수 없도록 이제 잠가 놓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ICO를 하고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화폐의 가치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화폐 가치가 안정화될 때까지 실제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생태계가 잘 굴러가기 전까지는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락업을 걸어서 화폐의 가치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런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DCO는 그러면 팀이나 어드바이저에게 전혀 분배를 안 하냐? 그럴 수는 없죠. 고생을 했는데 고생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긴 줘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주냐면 이 세일 판매된 부분 55% 중에서 일부를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5%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전체가 아까 세일된 55%를 100으로 봤을 때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비용적으로 쓰이는 부분들, 플랫폼 개발이나 운영이나 마케팅, 그 다음에 팀이나 어드바이저 보상이 이렇게
50%, 55% 중에서 그 반 정도가 쓰여지는 거고 나머지 50%는 또 실제로 스타트업에 투자되거나 일부 예비 자금으로 확보를 해냈겠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전체 판매가 10억이다 그러면 일반 다른 코인들은 4억에서 5억 정도가 그 팀이나 어드바이저들에게 배분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의 한 절반 정도밖에 2억 정도밖에 배분이 안 된다. 비용으로 절반밖에 쓰지 않겠다. 왜? 그 이유는 투자자들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또한 투자 자금이 커질수록 비용 부분에 대한 비율을 줄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만약에 500만 달러가 최초에 500만 달러가 그 투자가 되었다면 그 중에 50%를 비용으로 쓰지만 많은 금액이 투자 유치가 되면 실제로 투자 비중을 한 10% 낮춰서 40%만 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익을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줄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또는 이 디시온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회사의 투자 철학이 어떤 것인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회사가 이 블록체인, 디시온이라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하려는 사업이 무언가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자금을 투자받기 어려운 그런 스타트업들을 잘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스타트업을 대신 발굴해줘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스타트업은 그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되 회사의 이익은 줄이고 투자자의 입장 그리고 스타트업의 입장을 살려서 이 생태계, 디시온 생태계가 오래도록 유지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간 기여자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디시온 회사의 가치 철학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따가 토크쇼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